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네, 제 1장 요양보호 개론은 다 끝났고요. 이제 요양보호 어떤 지식? 관련 기초 지식입니다. 이거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 1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부분에서는 저희가 뭘 알고 가야 되냐? 노인 질환의 특성 아셔야 되고요. 질환별로 증상은 어떤 게 있고 원인은 어떻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다. 요 정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문제가 이 증상을 말하고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 라고 물으면 어떤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방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맞나 틀리나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어떻게 해놨죠? 빨간 별표 어떻다?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질환의 특성을 알므로써 다른 질병들도 약간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익혀두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 발생하는가? OX 배우셨죠? X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이 동반하기 쉬워요. 맞아요. 고혈압 계신 분들 당뇨 있고요. 당뇨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또 신장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증상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써요? 거의 없어요. 증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판별이 잘 안 된다. X 다 X 안 좋죠, 맞죠? 시력이 나빠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백내장이 생겨서 그런 건지 헷갈릴 수 있겠죠. 또한 원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분명해요. 왜 생겼는지 젊은 사람처럼 쉽게 안 돼요. 원인까지 X예요. 요거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경과는 길겠어요, 짧겠어요? 길고 재발이 빈번하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다 맞는 말이에요. 경과가 길고 한 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맞다 그랬죠. 한 번 걸리면 경과는 길고 재발은 자주 일어나며 합병증 또한 생기기 쉽다. 앞에도 얘기했죠. 다음에 신장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잘 안 맞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의식장애, 심장수축, 신경이상 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물. 왜 중요하겠어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이 되면요.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할 때는 젊은 사람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고요. 신장의 소변 능력과 배설 능력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약물 성분이 신체에 오래 남아가지고요.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그죠? 왜 저하되냐?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지고 배설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물이 모여있겠죠? 그러면 중독되기 쉬워요. 약물에 중독되기 쉬운 이유, 간에서 약물을 해독한다더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체크하겠어요? 간의 능력 저하라고 체크를 하시겠지만 약물에 중독되기 쉬운 거는요. 신장 기능 이상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에 쉽게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 질환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둔감할까요? 아니죠. 민감하죠. 질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되면요.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질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서 초기 진단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앞에서 나왔던 이유에서라도 초기 진단이 조금 어렵겠죠.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뭐 뇌졸중은 당연히 뭐 의식장애 있을 건데요. 뇌졸중, 뭐 폐렴, 뭐 설사 같은 때에도 의식장애가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물 얼마 안 먹고 뭐 잘 살 수 있죠. 밥 얼마 안 먹고. 근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물 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설사 등이 계속되다 보면요, 의식장애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혈액순환이 장애가 있겠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욕창이 발생하기 쉬워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피부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골격근 수축력이 감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관절이 뻣뻣해지겠죠? 그래서 쉽게 조금만 안 움직여도 관절 구축이 잘 일어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아프고 낫게 되면은 바로 뭐 일상생활 하죠. 그렇지만 노인이 되면요,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점점 생활 혼자 못 하시다가 와상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이제 질환의 신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 경제, 영적인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로 총체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오늘은 질환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뭐 호흡기계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뭐 근골격계는 어떤 게 돼 있고, 뭐 요 정도만 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앞에 다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요것만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제가 말하는 거 그냥 한 번만 들으시고, 내가 앞으로 수업을 요렇게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소화기계. 소화기계는 뭐예요? 입에서 냠냠냠냠 씹어가지고 항문 응가 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구강, 맞죠? 입 목으로 넘겼죠? 식도로 통과시켜가지고 위에 음식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소화효소가 나오고요. 거기에 음식을 또 한 번 더 잘게 부숴줍니다. 그럼 소장에 가고요. 대장으로 갑니다. 여기 대장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수분을 흡수한다.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가 나오겠죠. 대장에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되면 어떡하겠어요? 변비가 걸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대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는 뭐예요? 코로 숨 쉬어가지고요, 우리 기관지까지 쑥쑥 가는 과정이에요. 코로 숨 쉬어서 인두, 후두 넘어가서요, 기관에서 기관지까지 쫙 이어지는 과정이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에서는 산소 섭취, 맞죠? 들어 마셨다가 후 이산화탄소 배출까지의 과정을 호흡기계라고 하고요. 심혈관계, 콩닥콩닥콩닥 심장 뛰는 겁니다. 혈액, 심장, 혈관에 가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는 혈액순환, 혈압 유지, 혈액과 신체 조직 간의 물질 교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고혈압도 심혈관계입니다. 네 번째, 근골격계.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뼈 있겠죠. 뼈 포함한 근육, 힘줄, 인대, 연골, 뼈. 우리 정형외과가 근골격계죠. 아이고 어깨 쑤셔. 근육 맞죠? 힘줄, 인대 전부 정형외과가 아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뼈는요, 내부 장기를 보호해줘요. 맞아요. 갈비뼈 있어가지고 심장도 보호해주고 간도 보호해주고 머리에 머리뼈 있어서 뇌도 한번 보호해주죠. 근육은 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맞아요. 우리가 뼈의 힘은 떨어져도 나이가 들면 뭐 키우라 그래요? 근력을 키우라고 하죠. 옆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면 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도와줍니다. 5번 비뇨생식기계입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맞아요. 소변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번 피부계.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눠져 있죠. 맞아요. 겉에 보이는 우리 표피, 그 밑에 진피, 그 다음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미생물과 탈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는 욕창이랑 많이 연관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신경계. 신경계란 무엇인가? 우리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요. 정보를 처리합니다. 우리는 신경계를 통해서 감각을 인지하고 주위의 환경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사용하기도 해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보통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요 신경계 질환인데요. 그 질병은 나중에 또 2장에 가가지고요. 천천히 더 설명 나오므로 아마 여기서 다룰 때 신경계는 그냥 짧게 지나갈 것 같아요. 감각계. 오감이라고 합니다. 맞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한, 둘, 셋, 넷, 다. 맞죠? 감각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9. 내분비계. 뭘까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는 거예요. 요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요. 우리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장, 발달, 대사, 에너지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 맞죠?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죠. 그런 질병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고요. 10번 심리정신계. 그죠? 아까 전에 다 배웠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노인성 질병은 신체 문제만 접근해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울증, 선망, 이런 부분도 여기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할 것이 많고 어려워 보여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의 핵심 뭐라 그랬죠?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드물다. 그죠? X.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렵다. 원인이 불분명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해서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의식장애, 신장수축, 신경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약물에 더욱 중요한 거예요.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다. 약물을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지고요. 배설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신장에 모이는 약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신장 기능의 이상입니다. 약물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장입니다. 안에 민감해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질병에 쉽게 걸린다.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질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단이 어렵고요.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로요. 욕창이 생기기 쉽고요. 골격근 수축력 감소로 구축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의존 상태가 한번 일어나면요. 지속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 총체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쉽죠? 쉬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 만나요.